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 첫 강의인데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을 휴수동행으로 했습니다. 휴수동행은 손잡고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휴자는요, 손에 들 휴 또는 끌고 갈 휴, 손잡고 같이 갈 휴, 휴대폰 할 때 휴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 손수자죠. 손수변에 휴, 그러니까 휴수, 서로 손잡고 함께 가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손잡고 함께 성공하자. 이게 휴수동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미나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네트워크 회사고, 즉 소위 다당교 회사인데 세 가지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즉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거둘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 나 같은 사람도 이건 의문이 해소됐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왜?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만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공직에 몇십 년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교직에만 있었다. 나는 공무원을 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냐?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50만 명이 됩니다. 5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 오는데 통계를 보니까 괜찮은 일자리, 자선트 잡이라고 괜찮은 일자리가 5만 개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45만 명은 안 괜찮은 일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임시직이나 무슨 뭐.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4년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애터미를 다 알았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사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요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까 하고 나쁘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건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문제는 계속 해결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은 사소하거나 여기에 진입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퇴출의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빅 비즈니스예요.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한 달에 순수익이 5천만 원이 되는 사업이 어떻게 사소한 사업이에요? 빅 비즈니스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덤비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절대로 우습지 않습니다. 빅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시더라도 슈퍼마켓을 하시더라도 또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 사업은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아침에 문 열고 그냥 저녁에 문 닫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우선 이게 머리 공부, 인텔렉츄얼 디스플린, 머리 훈련을 아무렇게나 짜장면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짜장면 식당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차별성. 저는 그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적었는데 배 터져 죽겠어요. 이만큼. 맛도 있는데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뭔가 차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는 마음 공부. 다시 말하면 따뜻한 warm heart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보자가 안 된다. 지난달에 우리 그 변명우 박사가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그 말이 있어요. 변명우 박사가 지금 우송대학의 호텔 조리학부 대학장이에요, 그분이. 호텔 조리학부니까 어때요?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100% 취직이 다 돼. 빵이라든가 제과지죠, 제과. 그다음에 호텔 조리 여러 가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 중에 그 말이 있어요. 10명이 창업을 하면 8놈은 망하고 2놈 성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조리학부에서 배우고 똑같이 제과 기술을 배우고 똑같이 비즈니스 기법을 배웠는데 2놈은 아주 뭐 지점이 몇 개나 되는 부자가 되는데 8놈
깡통 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48놈은 돈을 쫓았고 성공한 2놈은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빵, 내가 만든 음식을 배고픈 사람이 먹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의 일에 빠져가지고 한 놈은 다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다. 그게 뭐예요? 웜 하트예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면 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돈이 나가더라. 그 다음에 몸 공부입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된다고요. 아침에 센터에 출근해가지고 신문 뒤적거리고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러면서 있다가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간다. 그게 일한 것 같지만 맨날 놀았지 뭘 일한 게 있어요.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뛰지 않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요.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성공하시려면 3개를 다 해야 됩니다. 3개 안 해도 지금까지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럭저럭 사신 것밖에 없어요. 바로 서민 갑부들을 보면은 전부 3개가 다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고물장수한 사람도 그거예요. 고물장수. 어떻게 이걸 신용을 지키면서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걸 계속 연구를 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많이 안 들이면서 이렇게 이 박스, 이 빈병 박스 이걸 옮길 것이냐.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모자 쓰고 안경 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주영 회장님 명언에 보시면 머리는 쓰라고 붙여놓은 거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바로 머리 공부예요.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머리 공부라는 것은 합리적 판단, 냉철한 이성을 의미합니다. 냉철한 내가 판단해 봐야 돼. 남 말 듣지 말고 최종적으로 결심은 자기가 해야 되고 2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3번째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다음 자 유비무환.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면 뒤에 환란이 없다. 그런 말이 준비를 해놓으면 환란이 없다. 영어로도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지나서 sorry, 유감이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준비해서 더 안전하게 해둬라. 영어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 자 거한사이. 이건 편안하게 있을 때 지금 현대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위기가 옵니까? 우리 사지를 쓸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 즉 우리가 노쇠되면 위기가 누구든지 닥칩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게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쓸 수 있고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있을 때는 편안한 겁니다. 이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떨어진다. 노키아도 망했고 거대 기업들 K마트도 망했고 다 망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때 바로 이 타조 증후군이라는 건데, 타조는 앞에 사자나 표범이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에 묶고 나 없다 그런대요.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위기가 닥치는데 딱 모래에다 머리 쳐박고 위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대는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노가 무너지는데 딱 손으로 막아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100세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보험 상품이 그때 대비해야 됩니다. 현대인에게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두면 뒤에 환란이 없다는 더 심각합니다. 왜? 현대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3가지, 4가지, 6가지로 얘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첫 번째가 변화예요. 체인지. 현대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된다 또는 낙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을 게 아니고 튀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튀어 올라가서 걸어가야 돼요. 이 물이 더러우면 뛰어 넘어가야 돼요. 이거 죽기 살기죠. 죽기 살기로 뛰어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이게. 그래서 바로 임무원료 필요구로, 이건 논어에 있는 말씀이에요.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걸 휘호로 써서 지금 보물로 돼 있죠. 여순 감옥에서 휘호로 쓰신 겁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라고 하셔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자, 다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죠. 저번에 대통령도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노년 빈곤이 늘어요, 늘어. 노인 65세 이상 노인 2명 중에 한 사람은 빈털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국가가 해주면 되느냐? 국가가 못 해줘요. 왜? 이게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공공지출이 훨씬 적어요. 저걸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세금 많이 걷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 똑같아요.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이게 뭐 한꺼번에 덮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적은 거야.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그런데 조세라는 것은 조세는 법에 의해서만 걷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 못합니다. 왜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어서 당선돼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하는 국회의원을 다음에 누가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줘요. 세금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OECD에서 자꾸 이걸 발표해가지고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대한민국. 자살을 이렇게 많이. 특히 요게 지금 나이가 75세 이상 자살률은 이렇게 돼요. 자살하는 분들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살은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해보니까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경제 문제. 이게 3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병,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신병도 자세히 따져보니까 경제 문제예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70%, 자살의 70%가 경제 문제예요. 나머지는 뭐냐? 무슨 갈등,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가 경제 문제로 자살을 해요. 이 아주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요. 이게 줄지를 않아, 줄지를. 자, 다음.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청년 실업 50만 시대에 일어났는데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300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노동시장 유연화, 말은 참 유연하죠. 그 말은 쫓아내기 쉽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의 직업을 평균 6, 7개를 갖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앞으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건 가만히 보셔야 돼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21세기 자본 프랑스 이 파리 경제대학의 피케티 교수가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야단이죠. 프랑스에서 최고 훈장을 주기로 했죠. 피케티 교수에게. 그래서 거부했어요. 거부. 왜? 국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부해버렸어요. 최고 훈장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피케티 교수에게 43살 먹은 젊은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요. 말씀드리는 건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왜 그러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이렇다. 현상이. 자, 그런데 더욱더 지금 절망적인 것은요, 요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2005년에서 2006년 빈곤 탈출률이 31.7%. 이 말은 가난뱅이로 태어난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뱅이로 태어난 10명 중에 3명이 중산층으로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2명으로 줄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하냐면 2명 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자 300만 명 중에 여기 오신 분이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라고. 이거 튀어가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그 중에 2명만 빈곤에서 탈출한다.
이게 지금 국가 통계예요. 국가 통계라고. 이것 때문에 국가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근데 개천에서 용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괜찮았죠. 사법고시가 학력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지금 사법고시 없어져요. 로스쿨로 가요. 로스쿨 가죠. 로스쿨은 부자가 아니면 달 수가 없어요. 학비가 수천만 원이고, 대학 졸업하고 또 몇 년간 다니고 변호사 시험 바르는데 가서 호구지 책을 해결하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로스쿨이 생겼다는 것은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져요. 행정고시도 곧 없어지죠. 옛날에 고등학교 나가서 행정고시 하면 5급 사무관 됐다고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그래야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뱅이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 천만의 말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국가에서 나온 통계가 빈곤 탈출률이 20%도 안 된다. 20% 짝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그럴 거라고요. 2005년에 30%였는데 20%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이 내 자손에게 물려야 되는데 내 대에서 바로 넘어지려는 도미노를 막고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듯이 그런 각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10명이라고 말이지. 10명 중에 8명이라고 말이지. 지금 2명만 탈출해. 그러면 2명 탈출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2명 탈출한 사람도 그 사람도 부모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탈출을 했어.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 악기 3가지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리고 몸 공부. 자, 다음. 예. 자, 이게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완성이 되지 못해요. 삼성에 들어가 있더라도 자기 시스템 갖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임원이 되면 돼요. 임원. 삼성 임원이 되면, 삼성 임원은 바다에 모래알 하나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자존심이 허용하네. 그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부자가 되세요.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빈곤을 탈출하는 30% 이내에 드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따져요. 자, 다음. 자, 이거예요. 이 삼불망이라고 해요. 3가지 잊지 말라. 내가 지금 편안하더라도 위태롭게 된다는 걸 생각을 잊지 마라. 자, 다음. 2번째는 전부 내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존재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칩을 막는. 지금 질서가 잘 잡혀 있더라도, 내 가정 질서, 회사 질서 잘 잡혀 있을지라도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다음.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자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베스트셀러 소설을 써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이 판권을 상속으로 물려주셨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나에게 로열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번에 이모라고 삼국지를 쓴 이모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텔레비전에서. 그 삼국지 지금까지 얼마 보셨습니까? 1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 100억. 지금 삼국지 하나 쓰시려면 쓰시던지.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니까 그런 게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자, 다음. 휴수동행. 이것은 손잡고 같이 가자요. 손잡고 같이 가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그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휴수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 자, 다음. 이것은 시경의 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 북풍이 부는 아주 찬 세상이에요. 북풍.
북풍. 이건 지금 위나라, 춘추전국 시대의 위나라를 읊은 시인데 정치를 하도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살기가 힘들어. 이것을 북풍이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북풍. 자, 보세요. 북풍은 차갑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지금 자기 신세가 이러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북풍은 차갑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 손잡고 함께 떠나리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떠나리라. 애터미 회원들하고 같이 떠나세요. 손잡고. 그 다음에 머뭇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지금 살기 좋으시면 그냥 계시고. 북풍은 사납게 몰아치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지금 살기 힘들어.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 손잡고 함께 가리라. 여기는 휴수 동행, 휴수 동귀. 돌아갈 귀자에 시니까 글자를 하나씩 바꾸면서 착착착착 써 내려갔죠. 머물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붉은 것은 모두 여우요, 검은 것은 모두 까마귀다. 내 주위에 돌아보니까 전부 여우하고 까마귀밖에 없다 그 말이야. 전부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손잡고, 여기는 휴수 동거 그랬죠. 수레 타고, 그래도 자동차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타고 빨리 떠납시다. 머뭇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함께 이 차갑고 눈 내리는 벌판을 떠나자. 그러면 어디로? 부자가 되는 곳으로 떠나자. 자, 다음. 자, 양과 양의 해니까 양두구육 그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네. 또 이 시간 이후 들어보셨다고 그랬어요. 양의 양머리고 개구자 개고기. 그러니까 가게에서 앞에는 양 판다고 양머리를 그려놓고 뒷구멍에서 개고기 팔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과거의 중국 사람들은 양고기는 고급 고기에 속한답니다. 양은 어디 가든지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한 식량이죠. 양젓 짜 먹고 고기 먹고. 근데 개고기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개고기는 아주 질이 나쁜 고기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다는 양머리를 그려놓고 뒷구멍으로 개고기 팔고 있다. 이게 양두구육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중국 고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안 나오고 안자열전이라는 책에는 우수마육이라고 나와요. 가게 문 앞에는 소대가리 그려놓고 들어가 보니까 말고기 팔고 자빠졌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과 겉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겉은 근사하게 해놓고 속알맹이는 형편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솔선수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안자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거야. 제 나라에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군주가 있었는데 요 임금의 취미가 괴상해. 뭐냐면은 궁중에 있는 미녀들에게, 자기 후궁들이 다 미녀예요. 옛날 임금들은요, 그 당시 임금들은 후궁이 2,000명, 3,000명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운 후궁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놓고 감상하기를 좋아해, 이 임금이. 그 괴상한 취미가 있어. 그러니까 남장 여자를 좋아해, 이 영공이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궁중에서, 그러니까 궁중 밖에 있는 여자들이 다 남자 옷을 입고 다녀. 다. 그래서 이 영공이 엄명을 내렸어. 궁중 밖에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잡아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허리띠를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엄명을 내렸는데도 여자들이 한마디도 그 말을 안 듣고 전부 남자 옷을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전부 잡아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허리띠를 잘라버리는데도 그 기록에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그 당시 명재상이었던 안녕이라는 안자에게 묻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안자가 설명하는 말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우수마육. 임금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그것은 마치 소 대가리를 그려놓고 말고기 파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한다면 임금님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이 영공은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궁중에 있는 후궁들에게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한 달이 못 가서 전
전국의 여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하고 하라고 하면 안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솔선해서 하면은 그걸 하지 말하기도 한다. 그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십양구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은 10마리인데 키우는 놈이 9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나온 말은 백성은 적은데 벼슬아치가 너무 많다. 그 말이고, 특히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일하는 놈도 한 놈도 없더라. 그 당시 소련의 엘리베이터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층마다 아가씨가 하나씩 있어. 층마다. 왜? 실업자가 없어야 되거든. 실업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관료사에 보면요, 장관이 가져와서 일감을 딱 국장한테 맡기면 국장은 과장한테 맡기고, 과장은 누가 일을 하냐? 장관 일을 구급 서기가 해. 구급. 그래서 쑥 올라가. 내가 군대에서 그걸 봤거든. 쑥.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냐? 맨 밑에 쫄병만 해. 나머지는 중간에 앉아서 사인만 해. 이게 관료주의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자기 몸으로 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리더가 됐다고 해서 센터에 가만히 앉아서 턱만 가지고 일해가지고는요, 그 턱 빠져요, 턱 빠져. 그렇게 몸으로 직접 해야 돼요. 양은 10마리밖에 안 되는데 키우는 사람이 9마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동심동도.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같이 당겨야지 합력을 해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긴다. 담장이 이 마른 벽을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담장이는 혼자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손잡고 서로 벽에 손을 붙이면서 올라가지요. 이거예요, 이거. 손잡고 같이 가면 빈곤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신이덕. 서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애터미 사업에 성공 못해요. 바로 이 투기, 배팅, 위장전이, 돼지클럽,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게 자기 욕심만 챙기면, 욕심이 챙겨지면 괜찮은데 안 챙겨져요. 문제는 챙겨지지를 않는다고요. 아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밑에 가버려. 그럼 무너져 버려요. 자, 다음. 자, 요게 요 기둥이 있고 들보가 있는데 아무리 건축 자재가 튼튼해도요, 혼자서는 서일 수가 없어요. 서로 기둥과 석가래 또는 들보가 서로 연결돼야 이 건물이 됩니다. 나는 저놈하고 연결 안 될 테야.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혼자 못 서 있어요. 자,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데 요게 각각은 참 강하고 좋아요. 모래 자갈이 기본이죠. 굉장히 강하지만은 모래 자갈만 가지고는 건물이 되질 않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내이고 이것들이 조직이에요. 철근이 들어가야 콘크리트 빌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없으면요, 모래 자갈,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모래 자갈이에요.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부드러운 것으로 뭉쳐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빌딩은 될 수 없습니다. 예. 약자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약자가 흐트러지면 죽어요. 요 작은 고기들이 큰 고기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뭉쳐서 크게 보여야만 이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건 이제 이 노후를 준비하셔야 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약자의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었죠. 6.25 때 가장 크게 말씀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게 지금 각 주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다 죽어요. 다. 끊어져 버리면 다 죽는다. 서로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재심합력. 이것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힘을 합한다. 바로 흰개미가 재심합력의 가장 큰 표본입니다. 흰개미 각각은 이런 지성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게 나와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자연 공조 시스템입니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안에서 24도가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흰개미 각각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면 그것을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부른 게 요겁니다. 애터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반팽이 덕분이에요. 반팽이. 온팽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만 똑똑하거든. 진짜 온팽이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대가리가 텅텅 빈 반팽이는 자기가 온팽이라고 생각하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단한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이냐. 대가리가 단단한 솜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벌질 못해요.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빈 깡통이에요. 이게. 깡통이 꽉 차면은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자, 다음. 자, 독불장군. 지가 늦게 일어났고 닭 보고 안 울었다고 모가지 비튼 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가 짜놓고. 그러니까 나무 탓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 탓만. 뭐 때문에 안 되고 로드샵 때문에 안 되고 가격 파괴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자기만 안 되나. 그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 거냐.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라인이라고요. 라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예,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자기 시스템이 크면 클수록 많은 소득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자, 다음. 바로 요겁니다. 라인이 길면 길수록 소득이 많아지는 게 하루에 1원씩, 요건 구두쇠 영감의 월급 주기라는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종업원들 월급을 주기 싫어하는 구두쇠 영감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저는 봉급 많이 안 받겠습니다. 오늘 1원만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4원 주시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옳거니 3,000원이면 되겠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게. 그렇게 가서 20일이 지나도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20일이. 그러면 30만 원이면 30일이면 3만 원이면 되겠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보통 더하기 빼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곱하기는 잘 못해요. 곱하기는.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라인이 길어지는 시스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30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억이 돼요. 5억이. 31일이 되면 10억이 된다고요. 1원짜리가 한 달이면 10억이 돼요. 요 개념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게 이 개념이라고요.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근데 통상 어디서 그만두느냐? 여기서 그만둬요. 헤이고 20일간 했는데 10,000원밖에 안 되네. 조금만 더 하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A4지 있죠. A4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50번 접으면. 근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능하니까 50번 접으면 아이고 천장까지 되겠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양까지 거리에요. 태양까지. 종이 50번 접으면요. 태양까지 거리에요. 집에 고등학생 있으면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1억 1,200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게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보통 아줌마들이 5,000댁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다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생각만 가지고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요거거든요. 요거. 그런데 머리도 안 쓰고 가슴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면서 내가 누군데 하고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수주대토라고 하는 건데요. 송나라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토끼란 놈이 와가지고 요 구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이 돈벌이가 되네 하고 하던 농사를 때려치우고 지키고 앉아있어. 어느 놈이 와서 또 부딪혀 죽겠지. 요 얘기가 한비자에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수주대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결론 다인동식입니다. 주역에
이인동심 기리당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은 쇠라도 자를 수 있다. 인간의 정신력이. 정신력 그렇게 써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힘이 나오는데 휴수동행을 하게 되면 집사광익.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게 되면 이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신우일. 요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요 상나라를 세운 탕림금의 반명, 은어를 팠을 때 이게 세수대야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라를 세운 분도 뭐라고 했냐면은 날마다 세수를 하면서 그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반명이니까 세수대에 새겨져 있어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 그 말이 새겨져 있어요. 3,000년 전에 뭐가 그렇게 바뀐다고 탕림금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여시구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전진하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진 함께 굳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학력, 경력, 내가 뭐 옛날에 뭘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애티튜드, 멘탈리티드, 내 정신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어빌리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함께 가자. 휴수, 동행, 손잡고 함께 가자는 태도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R을 리치라고 하면은 성공이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사숙녀예요. 신사숙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거대한 기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 경력이 어떻고 자랑해봐야 글자 수로 합하면 50점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해서 반푼하차밖에 안 돼요. 52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학력도 72점 다 합해요. 재산 물려받아봐야 그 사람 태도가 엉망이면 지키지 못합니다. 능력 78. 그래도 아는 것은 96점인데 태도, 애티튜드는 100점. 이게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 놨는고 나중에 중학생 아들이 있으면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애터미가 요구하는 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단지 태도입니다. 태도. 능력도 아니고 태도. 내가 같이 손잡고 함께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폰서에게 배우고 묻고 이렇게 되시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택,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